교와 큐장의 거꾸로 지구과학교 시행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지사학의 법칙부터 봐볼 건데요. 지사학의 법칙은 총 5개가 있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수평 퇴적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당연히 퇴적이 될 때 이렇게 수평하게 퇴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각 변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수평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각 변동이 없으면 틀림없이 수평하게 퇴적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지층 누중의 법칙 같은 경우 지층이 누적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래 꽤 오래전 거 위로 갈수록 최근 게 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역전이 있을 땐 반대가 되겠지만 역전이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관입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렇게 중간에 껴드는 관입이 일어날 경우에 관입한 것과 관입하기 전 걸 따져보면은 관입하기 전에 원래 있던 퇴적함이 더 오래된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부정합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합을 기준으로 그 상하의 지층 사이의 시간 간격이 크다라는 그런 법칙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동물군 천위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화석을 통해서 순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에 어떤 뭐 고생대화석이 있었고 여기에 중생대화석이 있었다면 당연히 고생대화석 쪽이 더 오래된 것이다 라는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요 5가지를 이용하면은 지구의 지층의 역사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사학의 법칙인 거죠. 지층의 역사를 알아내는 법칙이더라 하는 거죠. 자, 5개나 있지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열 연구하는 방법을 한번 봐볼 건데요. 우리가 이 지층의 나이를 구할 때는 2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로 그 지층이 정확히 몇 년 된 건지 구하는 절대 연령이 있고, 둘째로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어떤 지층이 먼저고 어떤 지층이 나중인지 지층의 선후 관계를 따지는 상대 연령 방법이 있습니다. 자, 상대 연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당연하게 뭐가 먼저일지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지사학의 법칙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이 예대로 한번 해보면 당연히 맨 아래에 B가 제일 먼저 쌓였겠죠. 그래서 C가 퇴적이 됐을 거고요. 그 후에 보니까 지금 여기에 부정합이 있는데 이 부정합 전에 지금 A가 관입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A가 먼저 관입을 했고 그 후에 부정합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D가 퇴적이 됐을 거고요. 그 위에 E가 퇴적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단층이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단층 FF-가 여기서 단층이 작용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단층 위에 바로 또 부정합이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부정합 위에 마지막으로 요 F가 퇴적이 됐을 겁니다. 그럼 요게 상대 연령 구한 거예요. 요 순서대로 어떤 지층이 먼저고 어떤 사건이 먼저였는지 이렇게 다 따져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상대 연령입니다. 자, 근데 이 상대 연령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지역에서의 단면만 보고서 우리가 순서를 판단할 수 있는데 옆에 동네하고 비교해서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를 좀 알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상대 연령 중에서도 지층의 대비 방법입니다. 바로 대조해서 비교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지층의 대비 방법 중 첫 번째로 암상을 이용해서 대비하는 방법이 있어요. 즉 어떤 암석의 상태인지 어떤 그 암석이 쌓여 있는지 이걸 보고서 대비를 하는 거죠. 이때는 요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이라 한다면은 먼저 기준이 하나 필요하죠. 그 기준으로 삼는 걸 우리가 건층이라고 부릅니다. 키 레이어죠. 키 레이어. 열쇠층인 거죠. 열쇠의 건자입니다. 한마디로 단서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 단서가 되는 것의 조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짧은 시기에 쌓여야 되고요. 짧은 시기에 넓은 지역에 그 순간 넓은 지역에 동시에 생긴 거여야 되는 거죠. 동시에.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여기서는 지금 응해암이에요. 응해암. 요 응해암. 응해암 같은 경우는 화산이 폭발해야 쌓이는 거죠. 화산은 아무 때나 터지지 않고 어느 특정 시기에만 터지니까 여기는 응해암들은 같은 시기에 생성되었음을 우리가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응해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응해암보다 자 기준으로 응해암으로 잡아볼게요. 응해암을 기준으로 했을 때 A지층에 보니까 응해암 아래에 뭐가 있냐면은 석회암이 있어요. 그럼 석회암이 응해암보다 먼저 생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석회암 아래 보니까 지금 사암이 있어요. 그러면 석회암보다 사암이 먼저 생성되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B 지역에는 보니까 석회암 전에 사암 전에 여감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감이 제일 먼저 생성이 되었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응해암 위로 보니까
B지역에서 응해암 위에 보니까 사암이 있어요. 그럼 응해암 이후에 또 사암이 생겼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C지역에 보니까 응해암 위에 사암 위에 지금 이암이 있어요. 그럼 사암 다음 이암이 생겼겠구나. 그 위에 보니까 또 여감이 있죠. 그럼 이암 뒤에 또 여감이 생겼겠구나. 그 위에 보니까 셰일 있죠. 그럼 여감 뒤에 셰일이 생겼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 지역과 비교를 해가지고 누가 먼저 쌓였고 누가 나중에 쌓였는지를 다 비교를 할 수가 있더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대비 방법입니다. 자, 방금 한 그 암상에 의한 대비랑 비슷하게 이번에는 표준 화석에 의한 대비를 한번 봐볼게요. 이게 지금 기호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다 화석이라고 치고요. 자, 비교를 해보면은 A, B, C, D 지역에 누가 오래전 거고 누가 최근에 쌓인 지층인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기준을 아무거나 삼아도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별을 한번 기준으로 삼아볼게요. 별 화석이 쌓여 있었는데 별 화석 전에 보니까 삼각형이 있어요. 그 전에 보니까 색칠한 삼각형이 있죠. 자, 그럼 요 순서로 쌓였겠구나 유출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별 이후에 보니까 지금 색칠한 동그라미가 있어요. 근데 이 색칠한 동그라미를 A에서 보니까 A에서는 색칠한 동그라미 이후에 사각형이 있죠. 그리고 나서 사각형 위에 보니까 색 안 칠한 동그라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벌써 어떤 화석이 있는 지층이 먼저 오래된 거고 어떤 화석이 있는 지층이 나중에 생성된 건지 벌써 알아낼 수가 있죠. 이런 게 대비 방법이에요. 지금 보면은 요 색칠한 삼각형이 있는 거 C죠. C가 가장 오래된 지층을 품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 색칠한 동그라미가 있는 지역 A랑 D가 가장 최근에 형성된 지역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중에서도 D가 더 최근이겠죠. 왜냐하면 같은 동그라미 똑같은 시기에 생성된 게 있을 텐데 그 위에 D는 하나가 더 생성이 되었으니까 얘가 더 최신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해서 누가 오래된 거고 누가 최근에 쌓인 것인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바로 대비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지층의 실제 나이를 알아내는 그 실제로 몇 살이냐 이렇게 정확히 알아내는 절대 연령 방법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연령을 구할 때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활용을 한다 그랬어요.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친구가 갖고 있던 모원소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이걸 반감기다라고 한댔죠. 모원소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자원소가 증가하는 거죠. 이게 자원소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옆에 있는 그림을 보고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림에 보면 지금 모원소의 그래프를 보면 모원소의 그래프 처음 시간이 여기 0일 때 처음에 1.000만큼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t가 흐르니까 0.500만큼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1에서 0.5로 줄면 50% 감소를 한 거죠. 반이 줄어든 거예요. 바로 이 반이 줄어든 이때의 이 시간이 바로 반감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반감기가 예를 들어 1000년이다. 그러면은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1000년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모원소의 양을 봤더니 0.25만큼 있는 거예요. 그럼 0.25만큼 있으면 그때의 시간을 보면은 2t거든요. 즉 2000년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암석은 2000년 됐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반감기가 한 번 일어나면 1에서 50%가 되고 또 한 번 일어나면 50의 절반이니까 25%가 되고 여기서 또 한 번 일어나면 이제 12.5%가 되겠죠. 이렇게 반감기가 몇 번 일어났는지에다가 이 반감기를 곱해주면 그 암석의 그 지층의 절대 연령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층의 절대 연령이라는 것은 그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에다가 곱하기 횟수를 해주면은 그때 그 아이의 그 지층의 절대 연령, 실제 나이가 나오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절대 연령 방법을 이용해서 실제 나이를 측정을 하고 있죠. 자,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반감기가 1억 년짜리가 있었습니다. 반감기가 1억 년짜리인데 반감기의 횟수를 따져보니까 4회 일어났어요. 자, 그럼 이때 이 암석의 절대 연령은 몇 억 년일까요? 바로 4억 년이더라 되는 거죠. 그럼 4억 년짜리 암석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반감기를 이용하는 거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반감기를 이용하는 거는 화성암이나 변성암 같은 경우에는 이 암석들이 딱 만들어진 순간부터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를 시작해서 반감기가 적용이 돼요. 그렇지만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그 퇴적암이 생기기 전에 있던 원래 원암부터 반감기가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퇴적암이 형성된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한 절대 연령 구하는 방법은 주로 화성암이나 변성암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방사성 탄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유기물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땅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땅 위에
어떤 나무가 이렇게 있었다 해볼게요. 식물이. 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요 지구상에는 기본적으로 탄소가 존재하죠. 대기 중에. 근데 탄소는 그 질량수가 12짜리가 이제 일반적인 탄소입니다. 근데 가끔씩 질량수가 14짜리인 동위원소인 탄소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14짜리 탄소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解해가지고 원래 14짜리 질량수여야 하는 질소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문제는 저 바깥쪽에 있는 태양에서부터 이 14짜리 질소한테 영향을 주게 돼요. 이렇게 우주에서 오는 우주선 이런 중성자들 같은 게 날라와가지고 얘한테 영향을 주게 되면은 이 14짜리 질소가 다시 14짜리 탄소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대기 중에 14짜리 탄소와 12짜리 탄소와 14짜리 탄소의 비율이 매번 일정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엔 양은 그대로겠죠. 근데 식물은 이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죠. 근데 식물이 14짜리 탄소냐 12짜리 탄소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든 간에 얘는 이산화탄소를 먹어요. 그럼 식물이 12짜리 탄소로 이루어진 이산화탄소도 먹고 14짜리 탄소로 이루어진 이산화탄소도 먹으니까 식물 내에서 12탄소와 14탄소의 비율 역시 일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식물이 죽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말이 달라져요. 식물이 죽으면 이제 더 이상 광합성을 통해서 새로운 탄소를 섭취하지 않죠. 그냥 기존에 있던 탄소만 갖고 있습니다. 식물의 사체에는. 근데 기존에 있던 탄소 중에 12탄소는 그대로인데 문제는 14탄소. 이 14탄소가 14질소로 전환이 되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식물 속에 있는 12탄소와 14탄소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나 감소했는가를 따지면은 얘가 반감기를 몇 번 거쳤는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2탄소분의 14탄소의 비율이 대기 중에서 1이라고 해볼게요. 그랬는데 식물에 있는 12탄소와 14탄소의 비율을 봤더니 이게 8분의 1인 거예요. 그렇단 말은 14탄소가 8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 말은 반감기를 3번 거쳤다라는 게 돼요. 2분의 1의 세제곱이 8분의 1이니까요. 그럼 이때 탄소의 반감기를 알면 여기다 횟수인 3회만 곱해주면 이 식물 화석의 절대 연령이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유기물의 나이가 나오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대략 이 탄소의 14탄소가 12탄소로 반감기가 대략 5,000년이라 치면은 이게 만약에 반감기 3번 있었다? 그렇다면 이 식물 화석의 나이는 15,000년짜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끄바.